김대호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63번을 풉니다. 63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유치권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유치권의 핵심 이론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 개시 결정일 전에 점유와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일 전에 점유와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제3취득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점유와 변제기가 나중에 도래한 유치권자는 제3취득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먼저 주의하시고 유치권의 핵심 이론을 먼저 짚어갑니다. 자,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유치권에 대한 점유는 일단 선의로 추정하기 때문에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유치권자인 스스로가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유치권자인 점유자는 불법 행위가 아님을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상대방이 채무자인 소유자 또는 제3취득자가 유치권자가 불법인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있는데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 점유를 행사하고 있다 해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겠죠.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유치권의 점유, 유치권에 행사한다 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는 것도 주의해야겠죠. 자,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 유치권의 점유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자, 유치권의 포기특약은 유효합니다. 법정담보물권이나 유치권의 포기특약, 유치권의 성립배제특약은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포기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도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 포기,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치물의 목적물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채무자의 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의 성립으로 건물의 점유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의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그렇지만 반드시 제3취득자에게 주장하려면 경매 개시결정 전부터 점유와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유치권의 점유는 성립 요건이면서 유치권의 존속 요건입니다. 자, 유치권의 점유가 소멸되면 무조건 유치권도 소멸되는 겁니다. 자,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에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도 인정됩니다. 선언은 묻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후에 채권자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자, 유치권은 구분건물의 특정 부분만 점유한 경우에도 구분건물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을 해서 성립합니다. 자,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자, 유치권자 계약한 임차인의 효력이 있어서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실제의 채무자인 주인하고 계약해야지 임차인하고 계약한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의 소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자,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 63번을 풉니다. 자, 63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는 등기가 되지 않지만 경매 신청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매로 인한 낙찰 대금으로 우선 변제권은 없겠죠. 자, 우선 변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채권액으로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채권액으로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으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는 등기가 나타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없죠. 물상 대위권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 신청권은 있다로 가야 되죠. 자, 우선 변제를 받지 않는 대신 경매 신청권은 있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자, 2번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이게 틀렸죠.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사전이든 사후이든 인정이 됩니다. 당사자의 임의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도 이 배제 특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문장이죠.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이게 틀린 문장입니다.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입니다. 자, 2번 정답으로 기억하시고, 자, 3번.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유치권자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건물은 건축법에 벽과 지붕이 있다든가 기둥과 지붕이 있어야 건물로 됩니다.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이 있지 않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무조건 건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된 미수금은 유치권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미상한 대금으로 채무자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건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공사가 중단된 공사비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유치권으로 토지를 점유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로 인정되지 못한 공사대금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논리죠. 그래서 반드시 건물은 지붕이 얹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문장이죠.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점유자는 불법 점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3번 지문이 맞아요. 자, 4번.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당연한 게죠. 이 변제기와 점유성은 경매 개시결정 전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매 개시결정 전에 점유와 변제기가 도래해야 낙찰자인 제3취득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후에 들어오는 점유와 변제기는 유치권은 성립하나 제3취득자에게 유치권으로 채무를 공사대금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경매 개시결정 전부터 점유와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당연히 맞는 문장이죠. 5번.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당연히 점유하겠죠. 자, 이게 위반되면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63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이 무효가 틀린 말이에요. 유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유치권의 배제 특약으로 유치권을 부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 배제 특약은 공사하기 전이든 공사가 다 끝난 후든 사전이든 사후든 가리지 않습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은 당사자의 임의 규정으로 유효입니다. 자, 유치권 배제 특약 할 수 있다, 유효이다로 가야 됩니다.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문장은 다 맞는 문장이죠. 1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 신청권은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는 등기가 되지 않는 담보 물권이나 등기가 되지 않으니까 우선 변제권은 없죠. 당연히 물상 대위권도 없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권리 물상 대위권도 없어요.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경매 신청권은 있다.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 물상 대위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경매 신청권은 있다. 자, 그리고 3번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건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건물은 반드시 지붕이 얹어져야 건축법으로 건물로 인정이 됩니다. 지붕이 얹어지지 않는 중간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건물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토지에 대한 유치권도 당연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점유는 불법 점유자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사 미수대금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거지. 자, 제3취득자에게 유치권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유치권은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은 지붕이 얹어져야 되죠. 자, 지붕의 존재성이 있어야 건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지붕이 얹어지지 않는 공사가 중단된 공사 신축 공사의 수급인은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반드시 도래해야겠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유치권은 점유와 변제기가 반드시 도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도래하고 있어야 되냐? 경매 개시결정 전부터 도래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매 개시결정 후에 점유와 변제기가 있으면 유치권자로 제3취득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유치권은 점유와 변제기가 경매 개시결정 전부터 반드시 도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5번.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됩니다. 다 맞는 문장이죠. 자, 틀린 문장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입니다. 당사자 임의 규정으로서 유치권을 발생을 포기하든가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이다는 걸로 기억하시고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은 무효이다. 이게 틀린 지문이죠. 63번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배움카드 환급 과정을 위한 법률, 경매, 법무사, 행정사, 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교육학원에 소정의 자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행정사,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